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취통증의학과의 김찬입니다. 중년을 괴롭히는 통증 중에서도 통증의 왕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진짜 아프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게 치질. 저는 관절염, 뼈마디 쑤시는 거 정말 아프더라고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지금 얘기하신 거 다 아파봤어요. 치통도 정말 아프거든요. 그리고 갈비도 한 서너 번 나가보고 다 했는데 이병저병 다 통틀어서 가장 기분 나쁘게 아픈 게 대상포진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 얘기 듣기로는 김찬 선생님께서 이 신경통의 명이다. 그 일을 너무 많이 하시다 보니까 방사선 이것에 되게 많이 노출이 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변형이 오셨다고 손톱에 변형이 오셨다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예. 자, 지금 보이는 게 김찬 박사님 손톱이에요. 방사선을 오래 쓰다 보면은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손톱이 막 자라요. 이거는 이제 자른 흉터고요. 우리가 저 방사선을 일정량보다 더 많이 쐬면 몸에 좀 이상이 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선생님 건강은 괜찮으세요? 병원 관계자분이 오셔갖고 이건 너무 양이 오버가 되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주위 사람들이나 가족한테 이제 의논을 해도 전부 하지 말라고 그래갖고 이제 고민하다가 뭐 지금까지 이제 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대상포진은 굉장히 통증이 심한 병인데요. 네. 복부 수술을 하고 나서 수술 후에 통증 또는 분만통 굉장히 아픈 걸로 돼 있죠. 네. 그런 걸로 통증 점수로 얘기를 하면은 6 내지 7점으로 굉장히 아픈 질병이에요. 대상포진은 그거보다 훨씬 더 아픈 8점 이상이 됩니다. 8점 이상이 됩니다. 대상포진이 어떤 병인데 그렇게까지 아픈가요? 대상포진은 수두 바이러스하고 똑같은 병이에요. 수두를 앓고 난 다음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신경뿌리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져서 화약해졌을 적에 살아나갖고 그 신경뿌리를 공격을 하게 되면은 피부 분절을 따라서 목에서 생기면은 목에서 팔까지, 이 흉추에 생기면 갈비뼈를 따라서 앞뒤로 쭉, 허리에서 생기게 되면은 허리 다리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저도 아나운서 초창기에 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대상포진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등 쪽, 왼쪽 등 뒤쪽으로 이렇게 물집이 생겨가지고 기분 나쁘게 컨디션이 막 안 좋은 거예요. 맞아. 처음에는 심한 두통과 더불어서 전신에 몸살기가 이제 나타나면 아 이게 내 감기 몸살인가 보다 그러면 한 3일에서 보통 열흘 전후에서 발진이 나타나게 됩니다. 감기 몸살기 있을 적에도 한쪽 부위가 띠 모양으로 따끔따끔거리면서 이상 감각이 둔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마 쪽으로 이마 쪽으로요? 왔었고요. 예, 이마 쪽으로 왔었고 너무 얼굴이 많이 붉게 부어서 막 물집도 생기고 예, 그러잖아요. 물집 지금도 여기 이렇게 곰보처럼 두 군데 자리가 있는데요. 그럼 선생님 안면 부위는 어떤 거예요? 안면 부위는? 우리가 12개의 뇌신경이 있는데 5번째 뇌신경을 침범을 하게 되면은 눈으로 가는 안가지예요. 광막염이 동반되면서 경고가 나쁠 쪽에는 실명까지도 올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청신경을 침범하면 이명도 들리고, 아주 드물게는 뇌수막염으로 해서 사망까지도 올 수 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진짜 위험하네. 저는 이제 최근에 남편이 귀에 이렇게 염증이 생겨가지고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이 들어갔나 막 이랬는데 여기가 이만큼 퍼지면서 그게 결국은 대상포진이었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48살 때 제 발을 굉장히 여기가 거의 벌게 썼었거든요. 이렇게 붓고 너무 컨디션이 안 좋고 너무 바쁘게 움직이면 꼭 한 번씩 이렇게 갈비뼈 밑으로 그걸 가보면 이게 대상포진 재발한 것 같다 그러고 한 번은 또 등으로 오고 이래서 한 3번을 제가 근데 그 대신에 처음처럼 강하게 안 와요. 그냥 살짝 오다 가는 정도? 우리가 이제 대상포진이 완치가 한 달 전후에서 치료를 빨리 받아갖고 한 달 전에서 완치가 되면 재발이 거의 없어요. 그러시면 덜 나서 대상포진이 신경통으로 일부 넘어가게 되면은 몸의 컨디션이 떨어졌을 적에 그럴 때는 조금씩 아픈 게 다시 힘에 따라 저에 따른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대상포진이 이제 신경통까지 이제 관여하게 되면은 방사선 치료의 그 후유증까지 무섭다고 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어떻게 하면 좀 대상포진에 좀 자유로워질 수가 있을까요? 이 대상포진의 발병률은 1년 중에 7, 8월에 가장 높은데요. 그 이유는 여름에 이제 열대야로 인한 수면 부정 및 수면의 질 저하, 과도한 땀 배출 등으로 인한 전해질의 불균형, 냉방병 등으로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노화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저하되는 50대 이상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여름에 체력과 면역력이 떨어진 분, 특히 50대 이상의 중년이시라면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맞아. 이제 덧붙여서 대상포진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골든 타임이 72시간이라는 겁니다. 72시간 내에는 꼭 병원에 가셔가지고 항바이러스제를 꼭 투여받아서 치료를 하면 많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2시간을 놓치면 치료가 힘들고 완치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면역력을 높이면 절대 대상포진은 안 오겠네요. 대상포진은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과로하고 스트레스 줄이고 유산소 운동 많이 하시고 하면은 뭐 면역력이 또 증강이 된가 동시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마늘을 굉장히 좋아해요. 마늘? 마늘이 사실은 이 면역력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꿀에다가 재서 하면은 면역력을 더 강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늘 하면은 뭐 면역력의 대표 주자죠. 특히 알리신 성분은 강력한 살균 및 항균 작용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면역력을 높일 뿐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서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늘은요,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이렇게 꿀에 절여서 드시게 되면은 알리티아민이라는 성분이 새롭게 생겨요. 그러니까 꿀 속의 비타민 B1과 알리신이 결합해서 생기는 성분인데 이 알리티아민은 신진대사에도 좋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드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대상포진이 한여름인 뭐 7월,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저희가 면역력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이 있으신죠? 어떤 질병이든지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천장이 새갖고 비가 떨어져서 마루에 계속 떨어지는데 마루만 닦아서는 결국은 그 마루는 썩게 돼요. 대상포진은 신경뿌리에 침범하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신경뿌리 치료를 같이 해야지 근본적인 치료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김창환 박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